제가 이거 먹기 시작하면서 진짜 볼록볼록 잡혔던 뱃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피부도 엄청 여드름 피부에 트러블 많은 피부였는데 깨끗하게 바뀌었고,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잠도 줄면서 양질의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제 조언을 듣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순서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도 잘 빠지고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왜 이렇게 몸매 좋아졌어? 뭐 했는데 살이 이렇게 빠졌어? 다 한마디씩 하시니까 이게 대체 뭐냐? 이 마법의 음식 하나면은 여러분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맞으시는 분들 왜 위고비랑 마운자로 맞으시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인슐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잦게 계속해서 나왔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몸무게의 기본 설정값이 올라가 계속 내가 뭘 먹고 싶어지고 움직이긴 싫어지고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셨으면 그 전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실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올리브오일, 두 번째 100% 동물성 버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기름이 잘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맞으신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 책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비만 코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셔야 되고 통이 플라스틱으로 들어있는 건 안 돼요. 유리병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3만 원 이상 금액되면 대부분 다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 동물성 버터 같은 경우는 1편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100% 동물성 버터 자체가 칼로리는 없고 인슐린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공복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에 있어서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버터를 그래서 얼만큼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는 버터는 제가 그 더보기란 링크에 다 심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터를 같이 따라 드셔도 좋고 아니면 만약에 카제인이나 유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거나 우유 잘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버터라고 완전히 그 유당을 다 분리해 놓은 버터가 있습니다. 그건 더 좀 농축되어 있거든요. 금액대는 좀 더 비싸긴 한데 그 버터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뭐 크게 우유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둔 그 버터를 드셔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떤 식으로 저는 먹고 있냐, 제가 먹고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공복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2시고 여기가 3시, 6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저는 보통 한 아침 7, 8시, 9시? 9시? 저는 보통 한 이 정도 8시 정도에 버터차를 마셔요. 버터차를 마시면은 이때부터 한 한두 시까지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버터차를 마시는 거는 어차피 인슐린이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요때 식사를 점심을 먹고 점심도 어떻게 먹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한 6, 7시쯤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1시라고 쳤을 때 1시부터 뭐 7시에 저녁을 먹었으니까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6시간 내에 식사를 끝낸 거예요. 6시간 내에.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18대 6이죠. 18시간 공복이 유지되고 6시간 동안 식사를 했으니까요. 18대 6을 비율을 지금 지켜서 하고 있고 뭐 이것도 사실 꼭 지켜서 하진 않아요. 그냥 어림잡아서 어떤 날은 뭐 2시에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2시에 점심 먹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18대 6이나 뭐 17대 뭐 7이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 몸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식사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밥을 안 먹게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공복이 유지가 돼요. 공복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복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그 시간 동안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복 시간은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계속 조금씩 뭔가 먹는 걸 좋아해요. 조그만 사탕이나 과자나 초콜릿, 떡.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거든요. 가방 안에 야금야금 뭘 계속 꺼내서 드세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좀 쉬려고 하다가도 또 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슐린이 나왔다가 또 좀 떨어지려고 할 때 또 먹으니까 또 나왔다가 또 반복.
반복. 이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은 몸무게 설정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안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그냥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설정값이 올라가니까 더 먹고 싶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호르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버터를 먹냐? 제가 버터를 이렇게 한 통을 받잖아요. 쿠팡에서 받으면은 꽤 커요. 꽤 큰 버터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중간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요. 그래서 16조각을 만듭니다. 16조각 만들면 이 한 조각이 꽤 커요. 한 거의 1cm, 1cm, 뭐 2cm 뭐 이 정도로 꽤 크게 나오거든요. 그 한 조각을 방탄커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커피 드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에 버터를 더하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근데 저는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대신 버터차를 먹고 있는데요. 버터차는 어떻게 먹냐?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나 아니면 얼그레이 티를 우려서 거기에 이 버터 한 조각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어요. 이것도 제가 사먹는 거 다 링크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버터 한 조각이랑 코코넛 오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버터 조금 더 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핑기 써서 우유 휘핑기 그런 거 있죠. 커피 라떼 만드는 거 그거 돌려가지고 거품 내서 마시면은 생각보다 그냥 밀크티 같은 맛이 나요. 되게 느끼할 것 같아요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말아서 드린 모든 분들이 다 이 정도면 되게 먹을만 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버터차랑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점심 먹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 클린 스무디랑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이 제 추천대로 해서 한 달 만에 3kg를 그냥 빼셨어요. 근데 되게 건강하게 체지방만 빠지고 근력은 계속 유지하신 채로.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그냥 버터차 한 잔으로 땡 하고요. 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어떻게 먹냐? 클린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요. 클린 스무디의 재료는 양배추, 브로콜리, 바나나,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섞어서 갈아서 만든 그린 스무디를 먹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야채는 생야채를 드시는 것보다 찐야채를 드시는 게 몸에서 흡수도 더 좋고 독소가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랑 브로콜리 쪄서 가실 때 바나나 하나 까서 넣으시면 훨씬 더 근기 있죠. 거기에 물 한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더 넣으시고 애삽이 50리터 정도 추가해가지고 가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애삽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사과맛 같이 나고 못 먹겠는데요 이런 맛이 아니에요. 진짜 먹을만한 맛이 또 나옵니다.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고 여기에 뭘 더하냐면은 견과류 한 봉지. 그냥 뭐 오늘의 견과류 막 이런 한 봉지씩 팔잖아요. 제가 먹고 있는 거 또 넣어둘게요. 저 진짜 맨날 먹는 견과류 있는데 그게 여러 개 먹었을 때 제일 좋아서 그거 먹고 있고 그거 한 봉지 넣고 꿀 한 포로 짜서 넣는 꿀 있거든요. 그거 넣어가지고 한 포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 좋은 거 이렇게 해서 클린 스무디를 한 병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 요 정도 양 채워가지고 먹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먹는 닭가슴살 있거든요. 닭가슴살을 아마 100g일 거예요. 근데 이 닭가슴살이 좋은 게 맛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양념치킨 맛도 있고 바베큐 맛도 있고 허니 스위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옥수수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소스까지 사실 그것도 당연히 당이 들어가니까 안 좋긴 한데 뭐 이렇게 클린하게 먹는 와중에 그 맛도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타협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무디 하나 먹고 닭가슴살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이거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에 과일 하나 제철 과일 있잖아요. 뭐 키위를 드신다든지 저는 이번에 키위 먹었는데 뭐 복숭아를 반쪽 드신다든지 사과를 뭐 반쪽 드신다든지 뭐 하나를 다 드시는 건 조금 과할 수 있어요. 반 정도만 드시고 뭐 하나를 다 드시고 싶으면 저녁 먹고 또 나머지 반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심지어 배가 부릅니다. 진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 이유는 단백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배가 안 고파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안 드시는데 잘 안 드시는 게 이런 고기 종류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속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 단백질 고기 안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좋아해도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 아니더라도 삼겹살이든 소고기든 오리고기든 뭐든지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한 내 손바닥만큼의 크기의 고기는 계속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끼니라고 해봤자 저는 아침 안 먹으니까 점심 저녁 두 끼밖에 없으니까 점심도 닭가슴살 하나 저녁도 웬만하면 고기류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냥 잘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원래 끼니 때 아니면 아예 간식을 안 먹는데 왜냐면 이 인슐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간에 간식을 먹어버리면은 만약에 1시에 밥을 먹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이 중간에 뭐를 먹어버리면 여기서 인슐린이 또 한번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안 튀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먹을 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먹으려고 해요. 만약에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제가 또 팥빙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못 끊고 있는데 팥빙수 꼭 먹어야 된다. 그럼 밥 먹고 바로 팥빙수 먹으려고 해요. 이 중간에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슐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1시부터 6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이때 또 뭘 드시냐? 아까 버터 말씀드렸잖아요. 버터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싸져가지고 되게 맛있게 나오는 버터가 있어요. 그 버터 얼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오독오독 그냥 초콜릿 식감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그거 하나 얼리셔가지고 뜯어가지고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은 그냥 간식처럼 드실 수 있으니까 초콜릿 식감의 그 버터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또 칼로리가 확 들어가고 인슐린 안 나왔죠. 그 공복 유지가 돼요. 배가 많이 안 고파요? 그럼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럼 저녁에는 뭐를 드시냐?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4가지 있었죠? 첫 번째 액상과당, 두 번째 일반당,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네 번째 튀김,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술. 이 5개를 피하셔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먹을 수 있는 건 결국 한식이에요. 한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고깃집이거든요. 한식집에 가셔가지고 다 드셔도 되는데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 야채, 두 번째 고기, 세 번째 탄수화물 2분의 1. 똑같이 드셔도 먹는 순서만 바꾸셔도 살이 빠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1시부터 6시까지 공복을 유지를 했잖아요. 공복을 쭉 유지한 상태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탄수화물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혈당이 빡 올라가겠죠. 갑자기 당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인슐린이 더 빵 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야채부터 먼저 들어가서 한 번 좀 조절을 해줬어.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뭐가 들어오네 하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1번, 2번 이제 음식 들어오는구나 라고 사인을 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인슐린이 좀 빡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오지 않고 좀 잔잔바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일단 야채랑 고기를 양껏 드셨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탄수화물 들어갈 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탄수화물부터 먹는다? 그럼 많이 먹게 될 거잖아요. 결국 살을 찌우는 건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당연히 살이 많이 찌겠죠.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세요. 똑같이 드셔도 야채, 고기, 탄수화물 순으로만 드셔도 훨씬 좋아집니다. 양을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먹던 대로 드셔도 돼요. 근데 이 순서만 지켜서 하셔도 허리 사이즈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 몸에서 뭔가 음식이 땡기거나 더 먹고 싶거나 하는 이유는 몸 안에서 칼로리가 없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내 몸에서 호르몬이 더 먹어라, 더 단 걸 먹어라, 더 살찔 걸 먹어라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끊어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사인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클린하게 뭐 식단을 해야 된다. 한동안 뭐 하루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완전히 한번 리셋을 시키고 몸의 독소를 뺀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시니까 버터를 활용해서 일단 내 몸에 에너지를 좀 넣어주시고 그 에너지원을 쓰면서 식사 시간을 조금씩 뒤로 밀러서 내가 식사를 하는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18대 6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6시간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18시간 공복을 유지가 되니까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좀 고장났던 인슐린의 어떤 버튼이 좀 제대로 제 위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 위치를 찾으면 내가 원래라면 엄청 먹고 싶어 했던 달달한 음식들이나 아니면 초콜릿, 과자 이런 게 그렇게 썩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제 조언을
듣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순서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도 잘 빠지고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왜 이렇게 몸매 좋아졌어? 뭐 했는데 살이 이렇게 빠졌어? 다 한마디씩 하시니까 그게 좋아서 이게 계속 또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먹지 않아야 될 음식 4+1 술까지 그걸 먼저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양질의 지방인 버터다. 그 버터를 먹음으로 인해서 칼로리는 만들고 에너지원은 넣고 그리고 인슐린은 만들지 않게끔 만들어서 공복 시간을 유지를 하고 그럼 결국에는 먹는 양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먹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고기는 진짜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영상에서 살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 식단에서 시작해야 된다. 설명드렸고 이제 세 번째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